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관리사 1차 시작하는데요. 처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힘이 빠져요. 처음엔 좀 살살 좀 하세요. 앞에 부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없으니까요. 원래 하시던 일 있잖아요, 우리. TV 보고 노는 거. 계속 하시면서 조금씩 워밍업을 하세요. 너무 처음부터 많이 달리니까 나중에 빨리 지치더라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전관리론이에요. 우리 과목 이름만 좀 많이 다른데요. 그 소방학과 가면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개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술사 과목 가면은 뭐 연소공학 또는 뭐 방화공학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이름을 다르게 부르지만 우리 관리사에 가서는 소방안전관리론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문제 자체가 기사처럼 뭐뭐가 아닌 걸 고르시오, 뭐뭐인 걸 고르시오. 이렇게 단순 유형 문제보다 지문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문제답 이런 거 푸는 것보다 좀 개념 파악이 많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문이 좀 길어지니까 그 용어가 생소하면 좀 어렵겠죠. 용어가 생소하면 어려우니까 저랑 좀 기초 이론적으로 좀 하고요. 제가 예전 강의한 것보다 조금 더 깊게는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좀 개념 파악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니까 좀 이해 좀 하시고요. 자, 데뷔시험 보니까 몇 년도예요? 시간이 참 빠르죠. 시간이 빨라요. 19회고요. 자, 우리 1편 보시면요. 어디부터 돼 있냐? 연소, 화재, 피난 방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과목을 가지고 개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좀 많이 나왔어요. 이제 피난이나 이제 건축 방재까지 들어가서 조금 더 포괄적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첫 페이지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의 정의인데요. 뭐 연소의 정의가 중요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념 한번 잡아보면은 연소라고 하면은 빛과 엔드고요. 열이 있다라는 거죠. 빛만 있으면 뭐예요? 조명. 그렇죠? 열만 있으면요. 우리 겨울철에 이렇게 핫팩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걔잖아요. 그래서 연소라는 것은 빛과 열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이 생긴 거, 녹이에도 녹 보시면은 이제 녹도 빛과 열이 있는데, 자,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 그 연소라는 것은 빛과 열이 있다. 빛과 열이 있다. 그래서 그 빛만 있으면 조명이고 열만 있으면은 그냥 난방기구가 된다. 연소라는 건 뭐냐? 빛과 열이 같이 나온다라는 거, 같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만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즉 이제 녹이 생긴다라는 건 산화반응이라고 해요. 산화반응. 우리 반응 보면은 산화반응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산화반응은 뭐냐면은 공기 중에 뭐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녹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썩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얼굴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산화반응을 하죠. 관리사 공부가 오래 지나가면 오래 기간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산화가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로션을 그냥 떡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기와 접촉 면적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화장품을 많이 바르는 건 뭐예요? 왜 그런가요? 그 역시 산화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바르는 거고요. 자, 농담이고요. 그래서 녹은 분명히 산화 반응은 맞아요. 산소와 반응은 하지만은 빛과 열을 수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느린 산화 과정이에요. 오랜 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연소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질소예요. 우리 이제 소방에서 나오는 가스리 한정돼 있어요. 많이는 안 써요. 그래서 질소도 이제 우리 가압용 가스로 가장 많이 쓰고 공기 중에 몇 프로 있죠? 그렇지. 여러분들 이런 걸 한꺼번에 알아버리면 제가 강의할 맛이 안 나요. 공기는 질소는 약 79% 정도 있고요. 산소는요? 21%. 알고는요? CO2는요? 그렇지. 이거 알면 여기 안 왔지. 정상이에요. 자, 천천히 알아가자고요. 질소 같은 경우는 산화 반응을 하지만 흡열 반응함으로 산화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소라는 개념 꼭 잡아보고요. 이런 것들은 왜 쓸데없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교재 이런 것을 왜 넣어놨을까요?
왜 넣어놨냐면은 이런 억구의 문장이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갑자기 엉뚱하게 좀 집어넣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연소의 3요소예요. 가장 연소의 기초가 되는 건데요. 우리 3요소를 뭐라고 하냐 하면요.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요. 가, 산, 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는 뭐냐면은 가연물이고요. 산은 산소고요. 점은 점화원이고요. 이렇게 해야 불이 붙는다라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가연물 하면 잘 타는 것들이죠. 잘 타는 것들. 종이, 나무 이런 것들이죠. 산소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공기에 있죠. 아, 공기도 되는구나. 근데 가로치고 신기한 게 써 있어요. 지연성, 조연성 가스라고 해요. 야, 지연성과 조연성은 뭐지? 실제로 위험물에서는 두 가지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위험물 기능장 정도는 아니니까 분리할 필요는 없고요. 지연성 하면요, 지자는 버틸 질자예요. 버티. 즉 연소를 뭐요? 버티는 성질, 버틴다. 조연은요, 우리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죠. 연소하는데 어떤 게 조연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 공기, 산소, 뭐 우리가 뭐 염소 뒤에 하면 정확히 나와요. 뭐냐면은 불소, 염소, 오존. 불소, 염소, 뭐 오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연성 또는 조연성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렇게 제가 써놓은 이유는 이렇게 이제 뉘앙스가 나오니까 좀 써놨겠죠. 자, 그 다음에 점화원이에요. 점화원. 점화원은 마찬가지로 불을 붙이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에너지가 좀 다양해요. 자, 이런 액체 가연물은 이렇게 증기운이 발생하고 있죠. 자, 증기운이 발생하는 상태인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증기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좀 끓여야만이 증기운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휘발유는 어때요? 그냥 그대로 상온에 놓자마자 뭐가 있어요? 증기운이 있죠. 이 상태에서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훅 타버리겠죠. 경유예요. 보일러예요. 이런 것들은요. 상온에서 증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좀 끓여야 되겠죠. 자, 아무튼 끓이니까요. 액체 가연물이 증발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점화원을 딱 붙이니까 불이 붙더라라는 거죠. 이때 얘는 가연물, 얘는 점화원이라는 거죠. 이때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예요? 점화원 에너지는요. 전기 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화학적인 연소 에너지죠. 열이라는 거죠. 열. 뜨거운 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표적인 이제 우리 그 연소의 어떤 이론이에요. 자, 고체 가연물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 나무. 이게 나무라고 지정하죠, 나무. 자, 나무에서요. 제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왜 안 붙을까요? 얘는 잘 한 번에 붙었는데 얘는 잘 안 붙어요. 왜, 뭘 해야 되냐면요. 열분해를 해야 돼요, 열분해. 보통 타는 것들은 뭐냐면요. 고분자 물질이에요. 즉, 고분자 물질이라는 것은 분자수가 10,000개 이상인 걸 고분자라고 하고요. 우리는 거의 다 대부분 물질은 다 고분자예요. 뭐 고무, 나무, 의류 다 고분자예요. 자,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고요. 그냥 찌끄레기도 있죠. 나머지. 이런 것들이요. 분해가 돼요. 즉 고분자 물질 같으면 보통 구성 요소가 이런 C라고 해요. C는 뭐예요? 탄소라는 거죠.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러면 분해될 때까지 뜨겁게 데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면 숯검둥이, 숯이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숯이 돼서 불이 좀 붙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터를 탁 띄었어요. 그러면 계속 불이 막 전파되나요? 아니죠. 바로 꺼져버리죠. 왜 꺼지냐라고 봤더니 자기의 이 열로, 자기 스스로의 열로 얘를 복사를 시켜가지고 스스로 열분해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정도 화염이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라이터로 데펴야 되냐? 예, 화염이 확대되고 그 화염에 의해서
자기가 연소될 때까지 디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휘발유면 바로 불이 붙는데 만약에 이것이 등 위에요. 똑같아요. 보일러의 등유도요. 이렇게 라이터로 불을 디피면요. 좀 이제 증발되면서 불이 이만큼 나요. 라이터도 탁 띄워버리면 불이 바로 꺼져요. 왜 꺼지냐고 봤더니 나 스스로 열해서 어떻게 해요? 얘들을 열분의 여긴 증발이죠. 증발을 못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한참 더 디펴줘야 되는 거죠. 불꽃이 활발하게 탈 때까지요. 자, 열분해를 하는데요. 얘가 이제 자기 열의에서 어떻게 해요? 열전달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열전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열분해 또 가스들에 의해서 화염이 커진다는 거죠. 화염이 커질 때 어떤 거에 따라서 화염이 커지고 작아지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가연물의 이제 어떤 분자량, 잘 타는 어떤 뭐 칼로리 뭐 이런 거겠죠. 즉 얘를 전문용어로 연소 속도라고 하는데요. 얘가 얼마나 잘 타고 열을 많이 발생시키냐라는 거에 따라서 화염은 커지지만은 가장 얘는 뭐 본질적 자기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산소의 인입이에요. 산소가 얼마나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화염이 쭉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자, 저 서 있는 이 강단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얘는요, 공기를 4군데, 5군데서 받아요. 한 군데, 둘, 셋, 4군데죠. 맞죠? 위도 하나 있다. 5군데죠. 그런데 이런 공간이에요. 모서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얘는 산소를 어디로 몇 군데서 공급받아요? 한 군데죠. 한 군데죠. 뭐 화염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렇게 뻥 뚫린 공간의 가운데 화재보다는 분명히 화염은 작겠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얘도 먹고 살려고 이제 화염을 길게 늘어뜨려요. 늘어뜨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화염이요. 이 화염이 위로 쭉 올라가요. 공기를 못 당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장으로 확산이 빨라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 어디 있죠? 우리 집에? 집이 없죠. 집이 갑자기 없었어. 자, 집 모서리 부분 어디 있어요? 우리 베란다 모서리, 방 모서리죠. 거긴 대부분 어떤 물질이 많죠? 커튼을 항상 끼고 있죠. 그래서 위로 타고 올라가기 좋고. 그 다음 벽 모서리에 또 뭐 책장이니 가구장이니 이런 것들 많죠. 그러니까 화염이 집 가운데서 났을 때랑 방 구석 났을 때 방 구석이 더 연소 확대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하는 사람들은 방 구석 자리에는 가구를 놓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놓을 수밖에 없지.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기초 개념을 좀 알아보시고요. 자, 또 넘어갈게요. 자, 연소의 사요소예요. 야, 가산점으로 끝났는데 또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자, 가연물, 산소, 점화원. 여기서 끝났는데 얘는 연소를 발생시키는 거지. 지속은 못하더라. 지속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연쇄 반응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야, 연쇄 반응은 뭐냐? 그래서 얘를까지 합쳐서 3 플러스 1 해서 사요소다라고 해요. 우리가 연쇄 반응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활발한 화학적 현상이에요. 화학적 현상이야. 물질이 분해되고 산소와 반응하고 다시 또 분해되고 산소와 반응하고 열을 발생시키고 이런 지속적인 반응을 하는데 이때 가장 화염이 일으켜서 활발하게 확대가 되려면은 연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연쇄 반응까지 묶어서 사요소라고 하고요. 연쇄 반응을 억제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연쇄 반응 얘를 줄이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부촉매소라고 해요. 또는 뭐라고 하냐면요. 억제소라고 해요. 정확히 좀 알아두자고요. 자, 소화기, 뭐 물소화기, 뭐 가스 소화기 엄청나게 많아요. 이 방에
이 방에 동일한 화재가 발생했어요. 동일한 화재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런데 물로 끓려고 했더니 물은 이만큼의 물이 필요하고 분말 소화기로 쓰려고 했더니 분말 소화기는 이만큼이면 되고 가스 소화기 쓰려고 했더니 가스 소화기는 이만한 양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제일 크고요. 이게 중이고 이게 소예요. 그러면 동일한 불을 끄는데 제일 소화 성능이 좋은 건 어떤 거예요? 분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분말 중에 어떤 놈은 이만큼이면은 약재량이 가장 적은 것이 어떻게 해요? 소화 성능이 제일 좋겠죠. 우리 아이조셀 같은 경우는요 43%예요. 거의 절반 정도를 부어야 돼요. 할로겐도 마찬가지로 최소 10%는 부어야 돼요. 희한하게요. 13i1이라는 제품인데 걔는 딱 0.3%만 부으면 이게 꺼져버려요. 대박이죠. 와, 끝내주겠죠.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소화 효과는 좋은데 인체 유독하고 환경 유해성이 있어요. 써요, 못 써요?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약재량이 많을수록 좋은 약재 아니에요. 약재량이 적을수록 훌륭한 약재고요. 요즘은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꼭 확인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연소의 반응을 억제하자. 그 다음에 부촉매 소화, 억제 소화. 그 다음에 이 억제할 때, 이 연쇄 반응할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연쇄 반응 인자라고 해요. 연쇄를 계속 발생하는 물질이 뭔데라는 거죠. 얘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활성 라디칼이라고 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봤더니요. O 라디칼, H 라디칼, OH 라디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억제 소화 중에 그래도 현존하는 약재 중에 제일 소화 효과가 좋은 건 뭐냐면은 이놈이에요. 할론 계열이 제일 좋아요. 생산은 안 되지만 있는 소화기가 있어요. 할론 1301이라는 제품이 억제 소화가 제일 좋아요. 얘들은 뭐냐면요. 화염을 계속 지속시키는 화학적 반응 중에 H나 OH 이런 것들을요 포착해가지고 없애버려요. 이게 이제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우리 부촉매 소화다라는 거에서 촉매, 부촉매 이런 거군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좀 가시죠? 그런 표정 지금 내가 진도를 못 나가요. 자, 이해가 가시죠? 네,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정상연소와 비정상연소예요. 저희는 공부를 정상적으로 해요, 비정상적으로 해요? 솔직히 해봐.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씩만 하면 될 것을 어떻게 해요? 놀다가 학원이네. 저번 주도 몰아서 한 방에 끝내죠. 오늘 공부를 비정상적으로 해요. 연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분류로 볼 수 있는데 정상연소냐 비정상연소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스레인지 보죠. 가스레인지. 우리 가스레인지 언제 사용하죠? 네, 아침마다 사용하고 밥 해놓고 오셨죠? 밥 안 해놓고 오셨어요? 간땡이 부었네. 밥 해놓고 오셔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 지문이 없어가지고 이걸 못 찍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밥하고 설거지하고 주말에 안 놀아주고 이제 공부하러 간다니까요. 이게 안 놀아주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조용히 뒤꿈신 나서 밥 다 챙겨놓고 나왔대요. 어떤 분이 합격하고 나서 얘기하더라고요. 열심히 했다고요. 아무튼. 자, 정상연소, 비정상연소인데요. 우리 밥할 때 쓰는 가스레인지 한번 볼게요. 염공이라고 해요. 염공. 염공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그 하나의 구멍이요. 이 구멍을 보니까 구멍에서 나오는 이런 그 가스의 어떤 그의 속도를 분출 속도라고 해요. 상당히 연소에선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화염이 이렇게 났죠. 화염이 이렇게 이제 놓으면은 여기서 이면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반응을 해요.
즉 연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연소하는 속도라고 할게요. 여기는 연소, 실제는 연소 속도가 아니에요. 연소 반응 속도예요. 네. 연소 속도라고 할게요. 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분출 속도하고 연소 속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이 있으면은 정상 연소가 돼요. 또는 얘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얘를 방열 또는 얘를 발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열을 발생시키고 발열을 하고. 얘가 발열하고 방열해야 되겠다. 더 복잡하다 생각합시다. 자, 이거만 볼게요. 이게 분출, 연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게 더 빨라지는 거예요? 분출이 빨라지는 거지. 연소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얘가 반응을 하려면요. 뭐하고 있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가스의 속도와 공기의 인입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줘야 정확히 반응을 하는데 분출이 빨라지니까 확산이 빨라져요. 그래서 공기의 인입이 없어요. 아까 왜 제가 모슬에서 발생한 화재는 자기도 먹고 살으려고 어떻게 해요? 화염을 길게 위로 늘어뜨린다고 했잖아요. 산소의 공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불도 살으려고요. 산소의 공기를 많이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이렇게 굴곡이 생겨요. 얘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만곡했다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건지를 의미가 안 가죠. 그냥 이거 해보죠. 우리 부탄가스 있어요. 부탄가스 중에 제일 유명한 메이커가 뭐죠?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 거 있지? 썬부탄. 부탄가스가 있고요. 이렇게 연결한 게 있어요. 이게 뭐죠? 토치죠, 토치. 토치는 언제 사용하죠? 우리 바베큐 할 때, 숯대 필 때나 뭐 꼬시를 때 써요. 아무튼 이 토치가 있는데요. 적당히 여기 밸브를 열었더니 화염이 이뻐져요. 더 열면 어떻게 돼요? 최고로 열면요. 이런 화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분출 속도는 빠른데 받은 속도가 못 따라가니까 어떻게든 얘는 화염을 살으려고 만곡을 하는 거예요. 공기를 더 끌어당기려고. 이런 것을 뭐라면 비정상 연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폭발. 그래서 뭐 방열과 발열로도 볼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생략했고요. 자, 그 다음에 속도가 나왔어요. 무슨 속도냐라고 했더니 연소 속도가 나왔어요. 아까 우리 얘기한 나무가 얼마나 빨리 탈 거냐를 정의해 보면은 얘가 얼마나 빨리 타냐라는 걸 정의하는 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연소 속도예요. 근데 연소 속도를 보면은 화염이 다 이렇게 고체에서만 일어나나요? 아니죠. 액체에서도 일어나죠. 이런 경유증에서 이렇게 불나고요. 그 다음에 또 기체에서도 일어나겠죠. 이거 고체, 액체, 기체 속도가 다 다를 것 같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체 물질하고요, 액체 물질에서는 어떤 속도를 따지냐면요. 헷갈리니까 영문 한 번만 쓸게요. burning rate라고 해요. 이런 건 절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메모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기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burning
velocity라고 해요. 제가 스펠링 틀릴까 봐 한번 써보고 들어왔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버닝이라는 게 있고요. 레이트. 즉 무슨 말이냐면요. 고체에서 액체는요. 시간당 얘가 열분해가 되니까 얘도 또 열분해가 되니까 질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돼요? 증가돼요? 감소되겠지. 그러면 저울 하나 올려놓고 얘를 불질러 보면은 얼마나 빨리 타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시간당 킬로그램이 감소되는 양을 따져요. 정확한 수치는 킬로그램 per 센티미터 미터 자승을 넣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킬로그램 세크다. 그 다음에 연소 속도는 연소 속도인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질량 감소율, 질량 연속돼 가지고요. 매스란 말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편타당하게 연소 속도다라고 하면요. 그냥 버닝 레이트가 99%예요. 그래서 연소 속도는 뭐다? 질량 연속도, 질량 감소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체에서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기체는 연소를 해요? 폭발을 해요? 폭발이지. 기체는. 불도 그렇게 천천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부엌 하고 이렇게 한 번에 퍼져서 한 방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기체는 폭발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는 연소가 되냐면요. 여기 연소 반응 있죠, 연소. 여기는 지금 연소되고 있고요. 이쪽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미연가스예요. 미연가스는 뭐냐면은 아직 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벙 터질 때에 처음을 제가 딱 사진을 잘랐어요. 이틀 놓고 보니까 화염의 방향은 이리 가요. 이게 화염 방향이고요. 실제 연소 속도는요. 이렇게 오는 속도를 연소 속도를 따져요. 뻥 하고 터지는. 그래서 이게 버닝 벨로시티다. 얘도 기체의 연소 속도다 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액체 한번 볼게요. 야, 너 액체에서는 어떤 일이냐 라고 보니까 분명히 액체는 이 버닝 레이트도 구할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속도냐면요. 액면 강하 속도라고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계속 타서 증발되고 있는데 증발되고 있으니까 이 액면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이걸 놓고도 연소 속도를 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액면 강하 속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소 속도의 의미, 그 다음에 액체에서는 액면 강하 속도다. 이런 것 좀 의미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근데 연소 속도가 왜 소방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와, 그런 걸 미리 알고 오면은 수업 방해를 해요. 여기 모르고 와서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좀 아는 체를 하지. 보통 소방차가 출동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죠? 몇 분? 평균? 본인들 주장은 5분이라고 해요. 한번 전화해봐. 5분 내에 오나?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거주인이 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연물이 얼마나 빨리 타냐 늦게 타냐에 따라서 생존율이 끝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재, 즉 소방에서 우리 전실 화재, 그 다음에 이런 화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연소 속도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이 속도를 어떻게 해요? 빨리 타야 돼요? 늦게 타야 돼요? 늦게 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가연물에 뭘요? 난연제를 바르고 방염 코팅을 하고 또 잘 안 타는 물질을 설치하고 바르고 하죠. 그래서 연소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플레이쇼버라고 해요. 전면 화재, 전실 화재라는 거거든요. 그 전에 사람을 피난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보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화재를 한정하는 방화후획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지는 또 어떻게 해요? 빨리 감지를 해야 되겠죠.
뭐 감지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가 있어요. 우리 천장에 달려있는 저 감지기는 무슨 감지기예요? 열감지기예요? 연기감지기예요? 그냥 싼 감지기예요. 제일 비싼 놈 설치했을까요? 제일 싼 놈 설치했을까요? 미안해요. 요즘 오자마자 너무나 빨리 합격해서 학원 형편이 좀 어려워졌어요. 열이 빨리 감지할까요? 연기가 빨리 감지할까요? 예, 연기가 빨리 감지해요. 연기는 거의 30초에 1분이면 감지를 끝나고요. 근데 열감지기는 4분에서 5분이에요. 길어요. 그래서 연기 감지가 좋은데 우리는 왜 열감지기를 많이 쓰죠? 연기 안 쓰고? 오동작 때문에. 맨날 울어대요. 맨날 주경종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신반을 계속 켜놓죠. 꺼놔요. 우리나라 민족성 얘기했잖아요. 웬만한 경보에는 꼼짝도 안 한다고요. 왜요? 우리 어려서부터 민방훈련부터 학교 종이벨, 웬만한 내성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경보 가지고는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계속 소방설비가 신뢰성, 비화제보가 발생하다 보니까 더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신기한 감지가 하나 있어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예요. 얘는 감지도 하고 경보도 해요. 이거 정말 우수해요. 저번에 저녁에 홈플러스 갔다가요. 마트 갔다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팔더라고요. 절대 저 업체한테 삑 안 뜯어요. 있더라고요. 제가 다 사왔어요, 진짜요. 싸더라고요. 15,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정말 다 사왔어요. 3개밖에 없었거든요. 사서 지금 설치하려고요. 3개밖에 없어가지고 안방에 하나, 그쵸? 그 다음에 주방 위에 하나, 거실에 하나 이렇게 달아놓으려고요. 그래서 참 좋다라는 거. 그래서 연소 속도가 화염의 속도고 우리가 플래시 오버에 이르는 속도고 어떻게든 우린 가연물에 타는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잘 알아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연소 속도의 영향 요소예요. 첫 번째 물체의 외형이에요. 외형. 외형 중에 신기한 말이 나왔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표면적이라고 하면 되지. 왜? 비표면적이라고 했을까요? 표면적이라고 하면 되지 왜 비표면적? 비가 뭘까요? 안일비일까요? 비율, 비교할 비자예요. 그냥 표면적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의미예요. 아, 대두구나, 얼굴이 크구나, 얼굴에 표면적이 높구나 이런 표현인데요. 비표면적 하면요 뭐랑 비교한 거잖아요. 즉 이런 게 아니라 얘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만큼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놈이 잘 타요? 이놈이 잘 타요? 이놈이 잘 타요? 이쪽 놈이 잘 타겠죠. 그래서 그냥 표면적이나 비표면적이다. 그 다음에 가루. 가루는 어때요? 우리가 그 목재를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불을 내든지 요즘은 거의 없겠죠. 아니면 석탄을 가지고 불을 때는요 정말 아주 미세하게 갈아요. 그냥 가스만큼 갈아요. 기체인지 이게 액체인지 모를 정도로요. 그렇게 갈아가지고 연소를 시켜요. 그 다음 얇은 판, 두꺼우면 안 되겠죠. 얇은 판이 잘 타요? 두꺼운 판이 잘 타요? 얇은 판이겠죠. 그 다음에 수평으로 놓은 게 같은 판을 수평으로 놓은 게 빨리 타요? 이렇게 세우는 게 빨리 타요? 같은 한 판을 이렇게 수평으로 놓은 게 잘 탈까요? 이렇게 놓은 게 잘 탈까요? 세우는 게. 더 쉬는 시간에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책상 하나 뜯어봐. 세우는 게 왜요? 불은 위로 가려고 해요? 이거 불어 가려고 해요? 위로 가려고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표면이 거친 것은 또 어떨까요? 왜? 맨들맨들한 거랑 막 이렇게 거친 게 있어요. 맨들맨들한 거랑 거친 표면이 있어요. 왜 거친 것이 잘 탈까요?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표면적은 이렇게 되지만은 얘는 정확한 표면적은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 길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겠죠. 화재가 나더라도 즉 공기의 접촉 면적도 넓고 면적 자체도 넓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진 것.
각졌다는 것은 좀 그래요. 각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맨들맨들한 것보다는 맨들맨들 이런 통나무보다는 이거 쓰신 분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무 팬 것이 그냥 더 잘 탄다라는 표현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삼소의 접촉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열축적도 용이하다. 열축적 상당히 중요해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다음 내장재의 종류예요. 가연물의 종류예요. 원래 잘 타는 놈이 있고요. 원래 잘 안 타는 놈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열 나왔어요. 비열. 비열. 자, 비열은 뭐냐면요. 비열은 뭐냐면요. 1차 시험을 먼저 붙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표현이 비열한 인간이라고 해요. 비열한 인간. 나쁜 인간이죠.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먼저 붙었어요. 또. 이제 또 비열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 비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소방에서 관점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비열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왜 우리 얼마나 잘 타냐, 늦게 타냐, 빨리 타냐를 봤잖아요. 이때 비열이 들어가는데요. 참고로 비열을 보니까요.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고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화학 교과서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절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공교육의 문제를 현재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비열하면요. 정의가 뭐냐면요. 그냥 단위 먼저 볼게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칼로리 퍼 그램점 도시예요. 눈썰미가 있는 분은 알 것 같아요. 비열의 정의는 뭐냐면요. 물질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열용량이라고 해요. 열용량은 얘 단위는 이렇게 써요. 칼로리 퍼 그냥 도시. 뭐가 빠졌어요? 위아래. 그램이 빠졌죠. 그램. 얘는 뭐냐면요. 그냥 이것만 쓰면 돼요.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자, 뭔 말인지 뉘앙스는 안 되지만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비열을 그냥요. 열용량과 같다라고 하고요. 자, 비열을요. 가염을 먼저 볼게요. 자, 비열이 크다라고 하면은 가염물은 잘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확실히 안 타요? 확실해요? 안 탄다요. 잘 안 탄다. 왜냐면은 1도 올리는데 이만큼 한 1000칼로리 필요해요. 그럼 얘를 태우려면 얼마큼 에너지를 많이 줘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얘 잘 탄다. 살짝만 줬더니 훅 타버리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다른 관점 한번 보죠. 이제 소화약제야. 소화약제에서 비열이 크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소화 능력이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좋죠. 이만한 걸 가지고 많은 열량을 뺏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화가 좋다. 소화가 잘 된다. 반대로 작다라고 하면은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소화가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게 뭐가 있냐면요. 물로 보죠. 우리 물 중에 제일 물방울이 굵은 게 뭐가 있냐면은 스프링클러가 있죠. 그 다음에 얘보다 좀 물방울이 작은 게 뭐가 있죠? 물분무 있고요. 물분무보다 조금 더 작은 거 뭐가 있죠? 미분무 있죠. 미분무 같은 경우는요. 물이요. 증발하면서요. 열을 빼앗아요.
또 어렵네. 샤워하고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이 시원하죠. 왜요? 물기가 기화되면서 내 몸에 열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물로 가서 직접 그 화면을 적셔서 냉각하는 게 미분무가 아니에요. 스프링클러는 직접 떨어져서 화면에 뜨거운 걸 적셔요. 근데 미분무나 가스 같은 경우는요, 화면까지 올 물이 없잖아. 그냥 미분무는 안개. 그럼 얘는 뭐냐면 화염의 열을 빼앗아요. 그럼 물의 비열은 커요, 작아요? 큰 편이에요. 이렇게 소화약제의 능력도 표현하고요. 반대로 가연물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이해 좀 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상승이 빠르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열전도도 나왔어요. 아이, 재밌는 거 많이 있네. 열전도도. 이놈도 참 재미있어요. 비열만큼은 아닌데 재미있어요. 열전도도 또는 뭐 열전달, 개수,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는데요. 공식 문제 한번 써볼게요. 와트, 미터, 켈빈, 이렇게 써보죠. 도시로 해버릴까요? 자, 1m를 1도씩 올리는데 와트, 줄로 해버릴까요? 여러분 해석하기 편하라고 칼로리 해봅시다. 이런 단위는 안 쓰는데 아까 그거 단위가 맞고요. 앞에 비열이랑 좀 이해하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1m의 거리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런 거예요. 즉 얼마나 많이 전달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건 어디서 먹냐면요. 말 그대로 그냥 열 전달하는 능력 정도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뭔지는 모르는데 고체 물질이 있어요. 얘는 열 전달을 이게 무한대. 열 전달을 아주 잘해요. 불이 났어요. 열 전달이 커요. 어떤 놈은요. 얘는요. 열 전달이 아주 능력이 작아요. 얘는 작다. 어떤 놈이 잘 탈까요? 그쵸. 왜요? 열 전달을 못하니까 쥐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놈은 주자마자 바로 확 보내버려요. 우리 소방배관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스틸 파이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PVC, CPVC라는 놈이 있어요. 이놈은요. 열 전달을 못해요. 군자 구조상 열 전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나면요. 구멍이 뽕 나요. 자, 그 다음에 동관이 있어, 동배관. 동배관은 어떻게 해요? 딱 불 붙이면 열 전달을 쫙 펼쳐져요. 그러니까 구멍 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열 전달 못하는 거일수록 잘 탄다라는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열 전도가 작을수록 그래서 열 축적이 빠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빨라서 더 잘 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예요. 활성화 에너지는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예요. 불이 발생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럼 활성화가 작은 물질일수록 잘 타겠죠. 활성화 에너지가 커요. 그럼 이놈을 활성화시키려고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그러나 인화점은 불 붙는 점이에요. 아까 이제 뒤에 가서 인화점과 연소점과 발화점 정확히 구분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와 친화력이 좋을수록 산화 반응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연소 하한이 낮을 경우 또는 연소 범위가 넓을 경우 연소가 용이하다. 이건 뒤에 가서 정확히 볼게요. 그 다음에 수분의 함량이에요. 목재 경우 함유량이 수분이 15% 이상 되면 잘 안 타요. 그러니까 장작을 패고 나면 이게 잘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뭐 해야 돼요? 장작 패고 나서요. 쌓아놓고 건조시켜야 되죠. 그때 기준이 수분이 몇 프로요? 15%.
근데 이놈은 장작패도 좀 타는 놈이 있어요. 엄청나게 매운은 나지만은 좀 타는 놈이 있어요. 어떤 나무죠? 우리 여기서 장작패던 시기 계시나요? 제 어르신 그 정도 시기는 아니었죠. 석탄과 연탄 시대였죠. 송진 있는 것들이 있죠. 송진이 불에 잘 타요. 그러면은 그거 같으면 타긴 타는데 힘든 건 뭐냐면은 매연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거 태우려면 이제 엄청난 화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한번 불 붙으면 잘 타요. 자, 근데 문제는 수분일 항상 15% 이상인 나무들이 있어요. 요즘 산불화재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내화수림, 방화수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불이 계속 확대되고 이런 장소에는 중간에 한 1km 정도를 뭐냐면요, 내화수림을 설치해버려요. 방화수림. 얘들은 수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잘 불나도 안 탄다는 거죠. 그러면은 산불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겠죠. 예. 자, 그 다음에 B점이에요.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 그 다음에 융점. 이런 것들은 낮을수록. B점은 왜 위험할까요? 끓는 점이 낮을수록. B점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지금 유증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유증기. 그래서 끓는 점이 낮다. 이것은 항상 증기운이 있다. 증기운이 있다는 것은 불만 땡기면 탁 불이 붙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셨다가 바로 다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